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장이 꽤 많이 변동성을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자, 일단 달러화는 고달러에 대한 부분, 강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내놓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환율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꽤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역시도 큰 변동성을 보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장 안에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나 주말 동안에는 또 많은 항상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또 바쁘게 열 일을 했습니다. 많은 트위터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된 소식들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외신들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환율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또 달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월요일장은 어떤 마스터님이 오늘 신세계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월요일장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월요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을 트레이더스 마켓이라고들 하죠. 전형적으로, 시장 방향을 크게 짜기, 확신을 갖기 어렵고, 우선 대응이 주력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구간들. 한마디로 시황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어떤 관점이 나오게 되면 그 관점에 대해서 대응 영역 차익이나 신규 배팅에 대한 움직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이 더더욱 중요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자리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포지션에 이번 주 어떤 역할, 어떤 자리를 보려고 하는지 잘
이정표처럼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월요일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재 마스터님이 항상 월요일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신세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장까지 하락했었던 지수 상황이죠. 자, 현재 부근에서는 2,800선 다시 이탈이 되면서 2,799.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7,400선 이탈 이후에 7,341.75포인트로 0.3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일단 1.17달러대 회복이 됐었던 유로FX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17670달러 선으로 0.02% 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확인하시죠. 골드도 전일장 일단 1230달러가 회복이 됐지만 다시 이탈이 되면서 현재는 1226.9달러 선으로 0.4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일단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오일 가격은 현재 부근도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69달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69.09달러, 10달러 선으로 1.4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도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7달러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69달러가 회복이 된 현재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각에 그렇다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리가 되어 있을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나경 캐스터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이제 시장, 환율 그리고 거기에 무역 전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 정리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최고의 관심사는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요, 주요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주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두고 담판을 벌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의 환율, 그리고 중국의 환율 역시 비난하면서 이른바 환율 전쟁 우려도 커졌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경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견고함을 유지하는 이 부분은 또 증시를 지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27일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4.2%의 성장치인데요. 이 마켓워치 집계는 4.0%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성장 기대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이 4% 이상 수치가 확인되면 경기의 낙관론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더 인상을 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변동성이 가장 큰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발언인데요. 올해 들어서 각종 금융자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고요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면서 이 중앙은행의 긴축,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유동성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한 종류 자산만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산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특히 옵션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옵션 시장이 아직 변동성의 확대 이슈를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가 공포에 휩싸여서 이성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월가의 두려움이 과도해서 우려된다면서 이 부정적인 소식이 쏟아지는데도 왜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문제 제기라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또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과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상황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강세를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또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렇지만 사실 뉴욕 증시는 지금 3주 연속 오르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과 이 펀더멘탈을 과소평가해서 이 증시 강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또 주장인데요. 이 실제 행동에 근거한 두려움보다는 말 때문에 생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면서 증시 약세가 당연하다는 시각은 균형 잡힌 견해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이 통화 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반면에 지금 미국은 이자율을 올리면서 달러화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강달러를 비판을 했죠. 미국의 이 연준의 강달러를 비판하는 동시에 또 중국 위안화 약세도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다시피 이제 무역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옮아 붙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세인트 여는 총재는요, 이 트럼프의 연준의 비판 발언이 통화 정책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럼프의 발언에 연준 의장이나 또 위원들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코메르츠방크의 소식입니다. 달러화가 추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지 않으리다라고 내다봤다는 소식인데요. 이 다우존스를 통해서 외환 시장은 꽤나 빠르게 경기 요인을 다시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국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달러 약세와 또 원유 공급의 우려 경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본격적인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일 이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들, 아주 또 주말 새 있었던 이슈들까지 간추린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10분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하죠. S&P 500 9월물입니다. GDP 4% 성장 기대와 그리고 무역과 환율 전쟁 속에서 IT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과 S&P 모두 현재 부근에선 하락을 하고 있고 S&P는 2,800선이 이탈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환율 전쟁 우려에 달러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1.18달러 돌파 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전히 1.17600달러 선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9월물이고요. 달러 약세와 원유 수출 축소 소식에 반등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자, 가격대 현재 69달러가 다시 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대에서도 세 번째 이슈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트럼프의 연준 비판에 달러가 주춤하는 사이에 골드는 1230달러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쉽사리 빠르게 좀 안착하지 못하고 현재는 1225.9달러 선으로 0.4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오늘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S&P 500부터 살펴드리죠. 자, 일단 GDP 4%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무역과 그리고 환율 쪽에서의 이런 좀 혼란 속에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와중에 IT 기업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선재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S&P 500을 비롯한 지수인데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두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계속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이 공간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죠. 차트로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네. 자, 우선 S&P 먼저 보겠습니다. 자, S&P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 쪽으로 관점을 열고 봤었고요. 우선 그림이 작기 때문에
좀 우선 작은 거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우선은 저희가 보던 파동은 한 번을 먹었었습니다. 뭐 저번에 뭐 한번 얘네들 매도를 한번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못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끊어놓은 거는 그때 저번에 매도 목표를 여기를 삼아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마감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80짜리들 맞고 매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혼조세기 때문에 얘네들 저희가 리딩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선 위에서 매도로 이 자리까지 끌고 간다. 근데 그날 추가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나는 안 본다. 우선은 2800까지 올라오면 그 위부터 2810까지를 맞고 매도를 친다. 일봉상에서 그리면 매도로 빠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외신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얘네들은 빠질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구간을 뺄 만한 모멘텀들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윗구간 박스 상단부, 그 다음에 하단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도가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 전략을 한번 꾸려봐야 될 입장이죠. 왜 윗구간들 맞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 뚫으면 매도로 여기까지 본다. 반등 주고 매도 한번 줬습니다. 그렇다면 매물대는 중심 자리겠죠. 자, 중심 자리 맞고 매도에 분할 매도 하나 하는 일봉상에서의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그림이 강력하지 않고 분봉상에서의 그림이 오히려 더 강력해 보이는 입장에서 자, 우선은 뭐 추세 상단부 제약들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구조죠. 매수로 가기는 어렵지만 매도로 바로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 자, 그렇다면 뭐 그림은 상단부 제약이 그대로 여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얘네들 저기 꼭지점들 보이시죠? 네. 이 구간들. 네. 얘하고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본인 차트에서 연결해 보시면 얘 상단부 제약에 얘네들 상단부 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위에서 올 때 계속적으로 매도로 맞고 싸웠었는데 이제 분봉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면 뭐 정확하게 얘네들 구조부터는 매도를 쳐야 되는 구간이고 관건은 이거죠. 아까 봤듯이 아래 구간 지지력들이 쫓아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를 깨기 위해서는 일봉상에서 대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저도 매매를 안 하다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얘네들을 홀딩하고 재매도 치고 재매도 치고 재매도 쳐서 계속 얘네들만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번 저가에서 정리하고 또 재매도를 또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박스, 그 다음에 중심 오늘 저항받고 오늘 이번 주에 얘네들 추세를 깰 수 있는지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깨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림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인 추세들이 좀 빠졌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합 채널 구간들 하단부에 놓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단타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보다는 단가 맞추는 분할이 더 낫고요. 분할 안 잡히겠지 하고 용기를 내서 끌고 가는 입장이 더 낫겠죠. 특히 여기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은 뭐 저희야 급락부터 뭐 추세 상단부에서 또 매도하고 빼먹고 한계야 유지하고 분할해서 단가에서 또 빼먹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끌고 가기는 좋은데 신규로도 지금 많이들 매도를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얘네들 오늘 반등 주고 지금 눌렀던 자리에서 화수해서 빠질 수 있는지의 관점을 보시라. 그래서 너무 많은 계약수로 넣지 마시고 얘네들 오늘 2800 지수 저항에 꾸준히 매도 쪽으로 밀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한다.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가져가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물량을 많이 넣지 않고 길게 많이 먹는다. 두 번째, 잘못되더라도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전략 대응을 꾸린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800 회복 시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이고요. 네.
나스닥도 함께 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렇죠. 저는 뭐 나스닥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네. S&P보다 나스닥이 왠지 네. 시원시원할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거죠. 그때 우리가 봤던 목표가 여기였나 보네요. S&P는 위에 있고 나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었죠. 자, 그렇다면 얘네도 똑같습니다. 뭐 일봉상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볼까요? 우선 얘네들 추세는 지금 빠진 구간이죠. 오늘 저희가 이걸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선물도 그래서 국내 선물이 오늘 완전하게 오후장에 좀 빠졌었죠. 근데 오전장에는 계속 보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반등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얘네들 빠지기 전까지 혼조세 본다. 그래서 우리가 296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걔네들 오전 중에 두 번의 단타 매수만 보고 마무리 지었는데 우선 네. 추세가 빠졌어요. 자, 추세가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항권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저항은 두 개라고 봅니다. 얘네들 저항,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 하지만 공격적으로 얘네들 배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턱대고 그냥 매도로 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얘네들이 아마 아까 7시, 8시쯤부터 반등을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매도 치다가 정리가 한번 들어가서 얘를 걸어놨겠죠. 아까 S&P는 자리까지 왔지만 나스닥은 들어왔으니까 아직 안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아래 구간에다가 매도에 그 다음에 단가 맞출 각오까지 하고 얘를 롱포로 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아직은 지지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뭐 개인이 한 2계약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스러워요. 현재 상태. 자, 추세 저항들 있는 상태에서 상단부 제약 막혀 있고 이거죠. 한마디로 쭉 가다가 툭 빠져서 상단부 제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매도를 보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쫓아갈 놈들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정확하게 빠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빼고 다시 들어가고 빼고 다시 들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 얘네들을 롱포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똑같겠죠. 어차피 혼조세예요. 왜? 얘를 뛰어넘으려는 힘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물량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계속 지키고 싸우고 있어요. 아직. 벌써 하루 이틀 3, 4, 5 그러면 일주일 이상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S&P랑 똑같이 단기적인 롱포를 보시고요.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부까지의 눌림들 충분히 올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5월달 지지력들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를 쫓아가지 않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맞고 싸우는 게임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아래 하단부들 항상 반등 준 아이들을 밀어야 되고 벌써 4일째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급등 이후에 음봉. 그렇다면 얘네들은 큰 반등은 없겠지만 깰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출렁거리지 않겠죠. 그러면 개인들도 다 잡을 거니까 깰 거라면 얘네들은 큰 반등 없이 오늘 구조 내에서 다시 밀어서 추세가 나는지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월요일날 갑작스러운 변동성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도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 매도 관점의 위주의 배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 우선은 틱이나 분봉상에서의 저항들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그림들이죠. 우선 얘네들 저항이죠. 얘네들 뭐 이 정도의 저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 혼조세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얘네들 중심으로 보합이든지 아니면 얘네들 맞고 매도로 밀든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팅이 들어가요. 저희 같은 내가 얘를 3계약 이상 못해 2계약 정도 많으면 분할하면 그럼 얘 매도에 단가를 여기다 맞출 매도를 안 잡힐 거라고 걸어놓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내가 물량이 많아. 얘 매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분할을 고려하거나 손절을 잡고 하는 게 있겠죠. 뭐가 됐든 얘를 배팅하고 싶으면 얘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손절을 잡을 거면 상단부 제약에 작은 손절을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가를 낮추는 거 보지 마시고 우선 얘네들 배팅을 해서 아래 구간 잘 못 깨고 혼조세를 띄면 얘네들은 약수익을 하시고 그 윗구조에서 다시 저항의 1차, 2차를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아직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친다 해서 얘가 큰 수익 준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소액자들은 그냥 7360 매도를 대기하시고요. 60 만약에 얘네들 올라가면 60 윗자리 약간 넘어가는 자리를 칠 거니까. 그리고 나는 롱포 매도를 홀딩 중이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조들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들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버를 해서 길게 봐야 되지 저가를 바로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과 S&P 모두 말씀드렸는데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은 물량으로 길게 좀 끌고 가는 그런 좀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의견, 따온 의견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기술주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네, 지금 2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적인 이슈, 네. 바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미국 증시전의 개장 상황은요, 기업 실적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이슈에 좀 모니터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의 연준 발언 비판, 그리고 관세 발언에 이어서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트위터를 좀 잠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트위터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라는 제목을 달아서 하나의 편지처럼 미국을 위협한 대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대문자로 쓴 거 보이실 텐데요. 미국을 또 위협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의 이 정신 나간 폭력과 죽음의 말들을 지지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좀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 좀 격한 말들이 오갔는데 주의하라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우리말에도 진지하다라고 궁서체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좀 대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어머니이고 또 이란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은 알아야만 한다.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또 이란을 위협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이 경고를 한 발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란과 또 미국과의 또 지금 트러블이 이제 전면에 부각이 됐습니다. 이락 핵협정 탈퇴와 또 이란 오일 제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CNBC 기사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요. 근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의 골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고요. 또 유럽연합과는 관세를 먼저 낮춰라라는 이런 공방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25일로 예정된 이 미국 대통령과 이 EU 집행위원장이죠, 장클로드 융커와의 회담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 성명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건실하지만 중단기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에만 지금 동의를 한 상태고요. 한편 지금 다른 소식인데요. 기술주가 지금 미국 증시를 항상 많이 뒷받침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한편 이제 페라리의 모 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은퇴를 했고요. 또 후임에 이 마이크 맨리죠. 이 지프 브랜드를 살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 주에 80시간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하드하게 일하는 근로 경영자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에 JP모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40% 급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에 지금 차질이 생긴 것이요. 이제 모델
3의 이 생산 차질로 예약자의 24%가 구매를 취소하면서 지금 JP모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지수가 40% 급락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약간씩 이렇게 기업 실적에도 많은 변동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 이슈 또 환율 전쟁과 함께 다양한 변화들로 지수를 좀 움직일 것이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실적 뉴스도 많고요. 뭐 앞서서 발언도 뭐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테슬라가 좋지 않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은 10시 29분 이제 곧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이 바로 앞도이기 때문에 바로 좀 개장 소식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 29분, 이제 30분 몇 초 남지 않았는데요.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뉴욕 시장이 개장하기 한 20초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살펴보실까요? 자, S&P 500 지수는 지금 2,800선 소폭 지금 회복이 됐네요. 2,800선 딱 기록하고 있고요. 0.1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분이 된 순간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은 개장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7,347포인트로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지금 현재 구간 뭐 같은 가격대입니다. 1.17610달러 선으로 0.03%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227달러 선으로 0.40% 하락세 보여주면서 소폭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다시 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69달러 회복이 됩니다. 69.00달러 선으로 1.2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잠시 후에 개장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 지금 1.17달러 중후반대 가격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하고 바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인데요.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왜 웃으시죠?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에 대한 의견이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소폭 보합권인데 마스터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차트 먼저 볼까요? 뭐 네. 이렇습니다. 얘네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달러가 우리가 올해 초부터 달러 강세를 점쳐서 봤었잖아요. 다들 네. 매도라 그럴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략을 잠깐 바꾼 게 어차피 달러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가 이제 달러 인덱스 보는 게 이제 유료화로 바뀌고 뭐 일부 증권사는 아직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보면 유로가 약간 그러니까 보합권 하단부에서 매수 쪽으로 힘을 내려는 그림들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얘네들 매도 눌림에 매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출렁거린 것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혼조세를 띈다는 거죠. 계속 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로를 볼 때 얘네들을 돌파를 봤었어요. 돌파를 본 이후에 일봉이면 이 구간이죠. 자, 여기서 돌파를 본 다음에 저가부터는 뭐 매수를 계속 잡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얘네들 매수 본 다음에 매수를 또 보고 유지해서 보고 눌림에 또 매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로는 계속적으로 저가를 깨기 어려운 구조로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러가 잠깐 눌릴 것 같다. 달러가 뭐 장기적으로는 갈 건데 95 지수를 돌파를 못 할 거다 아마. 그래서 달러 인덱스 안 봐도 뻔하다. 95 지수를 시도만 하다가 얘네들 못 깰 거다. 그래서 저가에서 계속 저희가 매수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혼조세를 띄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조세를 띄는 건데, 그러면 유로는 우선은 반등 여력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걸로 사용하는 건데, 오늘 뭐 사인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얘네들 내려오면 매수. 그래서 오늘 뭐 고점에서 아까 오전이었으니까 여기였겠죠. 이제 얘네들 여기까지 밀린다. 밀리면 매수 잡아라. 그러니까 매도의 매수죠. 매수. 그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차가 있을 건데 어차피 더 밀더라도 매도 안 쫓아가니까 매수 잡으셔라. 그래서 얘를 매수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쁘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매도, 그 다음에 얘에서 매수 해서 이제 끝난 거죠. 그림은 관망입니다. 그림은 관망인데 이제 제 관점은 저가를 낮추기가 아직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매수 쪽 시도를 하니까 매수 관점을 좀 더 열고 보자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배팅을 매수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의 가능성이 얘네들을 하단부, 그러니까 추세가 매도였는데 갑자기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지력의 매수, 그 다음에 또 눌림, 지지력의 또 매수. 우리가 잡았던 구간이죠, 매수를.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빼먹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구간 안착하냐 못하냐죠. 매수를 반등을 시도를 했었어요. 쌍절을 찍고. 자, 막혔던 자리 한번 막아냈어요. 또 오늘은 그냥 오전 중에 쳐서 힘드니까 우선 한번 출렁거렸어요. 자, 오늘 얘네들 지키고 이번 주에 돌파를 할 거냐죠. 돌파를 할 거냐입니다. 추세 중심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를 잡고 끌고 가기는 사실 편해요. 왜냐하면 빠져도 출렁거리긴 하겠지.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힘들죠. 오늘 또 우리가 뭐 얘네들은 뭐 매수가 강한데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매도 관점에 오늘 얘네들 매수를 저가까지 잡아내서 얘 끌고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혼조세입니다. 다시 얘네들은 변동성이 매도의 관점이 안 커지면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아래 구간 왔을 때나 잡아야 되는데 쉽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은데 얘는 또 빠졌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켰었고. 자, 어차피 혼조세입니다. 저가 부근에 왔을 때 지지력 아래 하단부를 다 찍었다 보기 때문에 이 윗구간 저항을 받아낼 거라고 봅니다. 얘 장대봉의 중심 자리를.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의 다시 지키는 애들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이 구간 혼조세 아래 하단부를 지키고 나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 보셔도 좋습니다. 굳이 오늘 건들 필요 없고 우리가 정확히 본 그림들 정확히 빠졌다가 반등까지 해서 무너진 자리까지 봤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싸우다가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를 월요일날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이 자리를 지킨다면 얘네들은 매수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틱으로 돌려서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추세선 자리를 다시 안착 시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봐도 되겠죠. 중심에서 굳이 매수네 매도네 하지 마시고요. 쫓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림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할 말 없겠지만 저희처럼 오늘 이 그림이다. 오늘 얘 이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지 화요일 수요일 날 보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 매수 잡고 빼먹고 매도를 치든 말든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다시 오늘 매수를 잡아서 빼먹고 지지력에서 다시 배팅해서 얘네들 무너진 버리는 걸로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라면 이 구간들, 저 구간들 잘 보이시죠? 이 구간들. 이 구간 지지력을 오늘 잘 지키는지 보십시오. 걔네들 지키고 매수 시도한 애들은 한번 윗자리.
그래서 좀 확인하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FX는 꼭 오늘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좀 가격대와 전망, 전략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는데요. 눌림을 좀 기다려서 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유로FX는 현재는 1.175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로F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8분 정도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먼저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오늘 월요일장 8분 지나간 시각인데 개장 소식부터 먼저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8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기술주들의 또 상승세에 힘입어서 하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소폭 하락세의 보합권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지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역시나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 2018년도에 가장 큰 성장세를 좀 보여줬고요. 15.4% 이제 금요일장에 이제 상승세를 지금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트셋의 전망에 따르면 이제 S&P 500 기업들 중에서 17%가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에 82%가 이제 예상 상회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요, 전문가들은 2분기의 실적을 평균 20%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트랙에서는요, 2분기 현재까지의 실적은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6월 말부터를 비교를 하면 사실 조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분기 실적은 글쎄 그닥 하락세이지 않을까, 그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의 이제 GDP의 지금 발표에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는 GDP 성장률 4.1%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리 커돌로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G20 재무장관 회의 때도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결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위협 발언, 또 이란과의 불협화음, 지금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을 비판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도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좀 많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DP에 주목을 하면서 4.1%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님의 의견에 눌림시 매수를 좀 기다려봐라라는 전략인데, 자, 일단 외신 쪽에서는 유로FX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 유로FX까지 바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유로FX 통화 관련 소식은 좀 엔화, 또 일본 중앙은행 소식들이 좀 주요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가요, 일본 중앙은행의 지금 통화 부양책 조정 가능성에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엔화에 대한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달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주요하게 외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제 강달러 비판 발언에 이 엔화를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단기의 매도 포지션도 유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 금융정책회의에서 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부작용을 줄이는 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지금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엔화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와 또 유로화에 대해서 크게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SSG에서는요,
지금 국채 수익률과 지금 엔화의 이런 급변에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또 기업 실적 모멘텀이 좀 고전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이러한 좀 상승 추세를 엔화의 상승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는요, 이렇게 저인플레에 직면한 일본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좀 펼쳐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완화 정책으로 수정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이 한층 고조가 되면서 또 유럽 증시는 한편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달러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는 소폭 좀 상승세를 이 달러에 대비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좀 일본은행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수익률의 곡선 통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일본 국채와 이 상장지수 펀드 이제 ETF 매입 방식에 좀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이 통화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예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일본 쪽에서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통화 정책은요. 7월 30일에서 31일로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엔화의 단기 베팅이 2배로 증가해서 지금 6만 계약까지 돌파했다라고 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중앙은행과 엔화의 움직임으로 사실 이제 유로 FX 이슈 때는 달러와 또 유로 다음으로 좀 많이 전달을 드렸는데 이렇게 달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로는요 이에 대비해서 소폭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외신 쪽의 의견까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10시 44분 이제 뭐 45분 지나면서 지수 개장이 된 지 15분 지나갔는데 선물지수 쪽에서는 지금 지선물 쪽에서는 하락세가 나스닥이 조금 더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스터님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뭐 다운 의견이셨지만 계속적으로 하락 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한번 끊어 먹어야죠. 네, 네네.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도중에 바로 빠졌나 봐요. 아까 이 윗구간에 있어서 이제 잡히려나 이랬더니 자 아까 한 10분 전에 이 자리였죠. 급락을 주고 반등을 그러니까 급등락이 있는 다음에는 차익이 나오죠. 지금 이제 차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맞고 아까 이거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 끝난 다음부터 바로 급락이 왔었나 봐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관점 먼저 한번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추격 모드에 빠졌다 그래서 왜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변동성이 심하면 빠질 거고 오늘 변동성이 없으면 그냥 보합을 뛸 거예요. 얘네들은. 아까 전략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운 좋게 먼저 배팅 들어가고 분할 대비했는데 급락으로 오늘 큰 수익을 확 줘. 익절을 잡고 최소 물량 홀딩에 분할 대기하고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미장 막 개장했잖아요. 미장 막 개장했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 보면 얘네들은 어차피 한번 민 다음에 얘네들이 지킬 수 있냐 없냐 싸움을 해요. 우리가 아까 오기 전에도 크루도를 보는데 얘네들이 방향을 갖고 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리를 가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방향성을 트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얘네들 매도로 빡 뺐다고 오늘 수익이 없는 사람이 얘네들 맞고 쫓아가기 굉장히 부담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다이버가 있는지 아니면 분봉상에 빠른 급등이 있었는지 뭐 우선 꼬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 몸통 자리를 다시 빼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보합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중요하죠. 변동성이 이제 10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30분이니까 이제 얘네들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자, 얘네들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봐야 되겠죠.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오늘 변동성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확정해서 아직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정하려면 제가 얘네들을 한 3분 이상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선은 하단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완전히 깨진 다음엔 또 기회를 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얘네들 아래 급등 줬던 부분을 그러면 얘네는 매물대죠. 얘가 깨지면서 얘네들 급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이런 자리들까지 쳐줬어요. 근데 오늘 얘네들 못 깨면 또 하루 이틀 또 출렁거려. 어차피 위에서는 맞고 매도를 치면 돼. 하지만 불안해지죠. 그리고 가격이 상당합니다. 쟤네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급락이 있는 걸 더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 보합 상단부에서 기다리시고요. 보합 상단부에서 해서 1차, 2차 그냥 이렇게 싸운 게 편합니다. 이미 그림들. 결정은 남들보다 빨리 하고 빨리 빼먹고 한 번 가서 50틱 줄 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익절 걸고 먹고 해서 100개, 150개 먹는 게 매매예요. 뭐 30개 본다고 30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키고 싸운 걸 봐야 되는데 얘 저가에서 배팅하는 거는 상식으로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 부담이 되겠죠.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그래서 매도 관점 유지하시되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이제 막 장이 시작됐으니까 보통 30분에서 늦으면 1시간 반 사이에 얘네들이 방향을 결정하겠죠. 걔네들이 추가적으로 뺀다. 그러면 끌고 가고요. 반등을 준다 그러면 위에 상단부 제약을 맞고 1차, 2차로 다시 공략 들어서 롱포로 끌고 가시라. 그래서 롱포도 한 2개 정도가 있는 게 좋긴 하죠. 대신 처음에 이 구조 내에서 배팅을 했으면 걔네들은 잡히면 땡큐, 안 잡히면 올라오더라도 끌고 가게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들을 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길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없다 그래서 물량을 막 2개, 3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걸 깨는 걸 보시려면 익절도 하지 마시고 분할을 대기하고 보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끊어먹고 다음날 또 빠지면 반등 시에 재매도 공략을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만 익절을 하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지금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지금 하락세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로 홀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을 좀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챙기시고 이후 계속해서 보는 그런 전략까지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와 유로 FX, 두 번째 이슈까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일부 다양한 전략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